파스타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만들기 쉬우며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파스타 요리들은 혈당을 너무 높게 올리고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해도 될까요? 저는 35년 동안 당뇨병을 알아온 사람으로서 혈당에 좋은 파스타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포장의 영양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집과 식당에서 수백 가지 파스타를 직접 먹으며 테스트했습니다. 이 연구는 제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맛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10가지 파스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파스타가 가장 좋은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영상 마지막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실용적인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타 종류는 상관없어요. 저는 의사나 영양사가 아니며 단지 여러분의 당뇨 고민을 이해하고 돕고 싶을 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파스타, 특히 바롤라 스파게티는 많은 분들의 찬장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고전적 파스타는 세몰리나로 만드는데 세몰리나는 듀럼 밀가루와 물로 만듭니다. 이제 세몰리나는 가장 나쁜 밀가루가 아닙니다. 세몰리나는 확실히 흰빵에 사용되는 범용 흰 밀가루보다는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 바릴라 파스타의 작은 양에도 탄수화물이 약 40g, 단백질이 7g, 식이섬유는 2g도 안 됩니다. 이러면 이 파스타는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고전분 식품이 되어 당뇨병 관리에 큰 도전이 됩니다. 시험을 위해 바릴라 스파게티에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 조금 먹어봤습니다. 인슐린을 맞았지만 혈당이 데시리터당 약 200mg까지 급격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타는 맛으로는 10점 만점에 9점을 줄 수 있지만 혈당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10점 만점에 2점밖에 줄 수 없습니다. 이 클래식 바롤라 스파게티는 11점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스파게티, 링귀니, 페네, 푸실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파스타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와 영양 성분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에그 링귀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스타는 일반적인 파스타와 조금 다른데 제조사가 한 팩당 반죽에 달걀 3개를 넣어서 파스타에 좀 더 풍부한 맛을 줍니다. 이 에그 링귀니의 소량에는 탄수화물 약 38g, 단백질 8g, 식이섬유 2g이 들어있습니다. 일반 파스타보다 탄수화물은 적고 단백질은 더 많습니다. 이 계란이 추가된 게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소량을 먹어봤을 때 혈당이 거의 190까지 올랐습니다. 일반 스파게티보단 낫지만 제 기대보단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란 파스타의 맛은 10점 만점에 9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10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총점은 12점입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건 제가 자주 가는 가게에서 산 유기농 통밀 페네입니다. 이 파스타와 전통 파스타의 차이는 통밀 세몰리나로 만든 것뿐입니다. 곧 이 점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이 통밀 파스타의 소량에는 약 36g의 탄수화물, 7g의 단백질, 그리고 거의 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파스타보다 전체 탄수화물은 적고 식이섬유는 2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식이섬유가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없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는 소화를 느리게 해서 혈당이 더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간단한 토마토 소스와 함께 소량을 먹었더니 혈당이 160까지 올랐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꽤 괜찮은 수치입니다. 통밀 파스타는 일반 파스타보다 약간 고소한 맛과 더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점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맛은 10점 만점에 8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6점을 주겠습니다. 총점은 14점입니다. 새로운 1위가 나왔네요. 맛도 좋고 혈당도 많이 안 올리는 제품입니다. 이제 여기 또 다른 통밀 파스타 예시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펠트 밀가루로 만들어졌으며 스펠트는 현대 밀가루의 아시아 친척입니다. 통밀 스펠트 파스타는 세몰리나 밀가루로 만든 통밀 파스타보다 영양 가치가 약간 더 높고 혈당에도 더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스펠트 파스타의 또 다른 장점은 스펠트에 들어있는 글루텐이 매우 잘 녹기 때문에 소화가 더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파스타는 혈당에 매우 친화적인 파스타임에도 불구하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저는 이 파스타의 맛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맛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만 주겠습니다. 그래서 총점은 12점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가지를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통곡물 파스타는 보통 이런 갈색을 띠고 있지만 갈색이라고 해서 항상 혈당에 좋은 파스타라는 뜻은 아니니 주의하세요. 값싼 파스타 중에도 갈색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파스타는 색소를 첨가하거나 특정 가공 방법 때문에 갈색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파스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성분표와 영양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단순히 색깔만 보고 고르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탄수화물이 적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더 많은 제품을 고릅니다. 그래야 혈당에 비교적 좋은 파스타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단백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께 아주 색다른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 두 파스타는 단백질과 영양이 풍부하며 전통 파스타보다 혈당 조절에 더 좋습니다. 이 파스타는 병아리콩 가루만으로 만든 병아리콩 푸실리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타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이 더 높고 소화를 천천히 하게 해주며 에너지를 더 안정적으로 공급해줍니다. 이 병아리콩 파스타의 소량 한 접시는 탄수화물 약 29g, 단백질 12g, 식이섬유 5g 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스타의 영양 성분은 당뇨병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 병아리콩 파스타를 간단한 토마토 소스와 함께 먹은 후 제 혈당은 확실히 더 안정적이었고 내내 140 이하로 유지됐습니다. 이 파스타는 전통 파스타보다 병아리콩 맛이 조금 나고 식감도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맛으로는 10점 만점에 5점 이상 줄 수 없지만 혈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점에서는 10점 만점에 8점을 줬습니다. 총점은 13점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다른 포장은 붉은 렌틸콩 푸실리로 가득하며 붉은 렌틸콩 가루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탄수화물 31g, 단백질 15g, 식이섬유 3g이 들어있습니다. 붉은 렌틸콩 파스타 역시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고 영양 밀도가 높은 선택지입니다. 붉은 렌틸콩 파스타를 먹었을 때 혈당이 140 mg/dl 정도로 올랐지만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맛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렌틸콩 파스타는 혈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점에서는 10점 만점에 8점을 주겠지만 맛이 너무 강해서 10점 만점에 4점밖에 줄 수 없습니다. 총점은 12점입니다. 렌틸콩 파스타 맛을 선호하지 않으신다면 강화 파스타 브랜드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바롤라 플러스 시리즈는 세몰리나와 붉은 렌틸콩 가루를 혼합해 실제 파스타와 맛이 더 비슷합니다. 다만 순수 콩으로 만든 파스타보다 혈당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직 4가지 파스타가 남았고 그중 2개는 10점 만점이에요. 채널 고정하세요. 다음은 좋은 성분이 가득한 또 다른 환상적인 식물성 선택지입니다. 블랙빈 스파게티입니다. 이 파스타는 유기농 블랙빈 가루와 물, 단 2가지 재료만 들어가 있으며 영양 성분도 인상적입니다. 소량만 먹어도 탄수화물은 19g, 식이섬유는 11g, 그리고 놀랍게도 단백질이 25g이나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점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한 어떤 파스타보다도 소화가 더 천천히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간단한 소스를 곁들이자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야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한 번도 데시리터당 120mg을 넘지 않았어요. 정말 훌륭하죠. 이 파스타의 유일한 단점은 강하고 흙내음이 나는 맛이 있어서 순한 소스의 맛을 쉽게 압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콩으로 만든 파스타는 풍부하고 강한 맛의 진한 소스와 함께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10점 만점에 9점이지만 맛은 10점 만점에 3점만 주고 싶어서 총점은 12점입니다. 다음으로 블랙빈 스파게티의 동생 격인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블랙빈 스파게티보다 점수가 훨씬 높아서 오히려 형님일 수도 있겠네요. 이 제품은 유기농 완두콩, 밀가루 물로 만든 에다마메 빈 스파게티입니다. 이 식물성 글루텐 프리 파스타는 소량만 먹어도 탄수화물이 20g에 불과하고 그중 13g이 식이섬유이며 단백질도 24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수치는 블랙빈 파스타와 비슷하고 보시다시피 제 혈당 반응도 거의 동일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에다마메 파스타는 은은한 채소 향과 함께 다른 콩류 파스타보다 더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스타가 소스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다마메 파스타의 맛에는 10점 만점에 6점을, 혈당 관리에는 10점 만점에 9점을 주겠습니다. 총 15점으로 지금까지 받은 점수 중 최고입니다. 이제 특별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파스타는 목록에 있는 다른 파스타들과 완전히 달라서 영상 후반부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라타키, 즉 곤약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 파스타는 아니지만 초저탄 수화물 옵션을 원한다면 목록에 넣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반투명하고 젤리 같은 면은 대부분 물과 수용성 식이섬유로 이루어진 곤약 식물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면을 소량만 먹어도 탄수화물은 단 2g에 불과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식이섬유이고 단백질이나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은 칼로리와 탄수화물이 거의 0에 가까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라타키를 먹어봤을 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큰 그릇을 다 먹었는데 혈당이 오르지 않았어요. 함정이 있을까요? 곤약면의 식감은 전통적인 파스타와는 매우 다릅니다.
곤약면은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 있고 맛도 거의 중성에 가까울 정도로 순합니다. 전통적인 파스타 요리에는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특히 아시아 스타일 요리에서 곤약면의 맛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곤약면의 맛에는 10점 만점에 6점을 주고 혈당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점에는 10점 만점을 주겠습니다. 총점 17점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1위가 나왔네요. 이제 몇몇 분들은 톰, 병아리콩이랑 곤약면 얘기 그만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진짜를 원한다고요? 진짜 파스타를요? 알겠습니다. 제가 먹어본 파스타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파스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수제 스파게티는 전통적이고 느린 방식으로 소량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양분을 유지하고 맛이 더 풍부하며 표면이 거칠어서 소스가 더 잘 어울리고 정말 맛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수준의 파스타입니다.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이런 장인 파스타는 보통 전문 매장에서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쌉니다. 이 파스타는 바릴라 스파게티보다 약 3배나 비쌉니다. 제가 테스트한 건 만치니 클래식 라인이지만 이 브랜드의 통밀 버전도 있어 제 혈당엔 그게 더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만치니 스파게티는 작은 양에도 42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지금까지 소개한 파스타 중 가장 많아요. 인슐린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단한 토마토 소스와 함께 소량을 먹었는데도 혈당이 220이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테스트해서 먹어본 모든 파스타 중에서 가장 높은 혈당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스파게티는 정말 맛있어서 완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겠습니다. 혈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10점 만점에 1점만 주고 총점은 11점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고탄수화물 파스타, 예를 들어 장인 파스타 같은 것도 혈당이 그렇게 미친 듯이 치솟지 않게 먹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파스타의 명백한 문제는 이것이 전분이 많은 고탄수화물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당이 빠르게 치솟고 오랜 시간 동안 높게 유지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피할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파스타는 알덴테로 요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덴테는 이로 씹을 때 단단하고 쫄깃하다는 뜻입니다. 파스타는 혈당 지수가 낮고 제 경험상 너무 익혀서 흐물흐물한 파스타에 비해 혈당이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덜 오릅니다. 두 번째, 혈당 지수를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익힌 파스타를 찬물에 헹궈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전분 일부가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는데 이 전분은 식이섬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차가운 파스타 샐러드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뜨거운 파스타 요리에 비해 혈당에 훨씬 더 좋은 식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세 번째 팁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스타가 전통적으로 첫 번째 코스 음식입니다. 프리미 피아티,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전통적인 파스타 1인분은 꽤 작습니다. 마른 파스타로는 약 2온스, 삶은 파스타로는 약 4온스 정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탈리아 밖에서는 전통적인 1인분보다 2배 심지어 3배나 더 큰 파스타 한 그릇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파스타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양을 꼭 신경 써서 조절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또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네 번째입니다. 바로 첫 번째 코스를 먹기 전에 안티파스티를 먹는다는 거죠. 에피타이저죠. 에피타이저는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줍니다. 제가 에피타이저라고 할 때 흰빵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식당에 앉으면 종종 바로 앞에 내주는 그런 빵 말이에요. 그런 건 손대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건 푸른 잎이 채소 샐러드, 카르파초, 그리고 다른 채소나 살코기, 해산물로 만든 에피타이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보통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서 나중에 파스타를 먹더라도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다섯 번째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실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건 파스타에 어울리는 소스를 고르는 것이 올바른 파스타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토마토 베이스에 마리나라 소스를 곁들인 소량의 파스타를 먹은 후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당이 약간 올랐지만 몇 시간 안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양의 파스타를 헤비크림과 버터가 듬뿍 들어간 알프레도 소스와 함께 먹었을 때는 혈당이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제 경험상 당뇨에 더 적합한 소스는 마리나라, 페스토, 수고, 포모도로, 알 아라비아타 같은 것들인데 이런 소스들은 보통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이 더 적습니다. 반면에 알프레도 콰트로, 포르마지, 카르보나라 같은 소스들은 제 혈당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첨가당이 들어간 소스도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소스들이 가장 안 좋거든요. 그리고 6번째 팁이 있습니다. 보세요. 파스타 한 접시를 먹은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피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산책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근육이 혈액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기 시작해서 혈당이 그렇게 높게 치솟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래 걷는다면 혈당이 실제로 내려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파스타를 먹을 때 전통적으로 하는 또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드릴 또 다른 팁이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이건 저처럼 인슐린을 주사하는 분들에게만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건 파스타 종류에 따라 인슐린 용량이 다르고 주사하는 시간도 종종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파스타를 먹을 때는 인슐린을 많이 맞아야 하고 식사 시작 15분 전에 주사해야 합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더 많이 추가할수록 혈당이 더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에 더 좋은 파스타를 먹을 때는 인슐린을 주사하고 바로 식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림 소스나 치즈가 많이 들어간 파스타를 먹을 때는 인슐린을 더 많이 맞아야 할 수도 있고 용량을 나누어서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전 절반, 식사 후 1시간이나 그 이후에 나머지 절반을 맞는 거죠. 보시다시피 저는 인슐린의 용량과 작용 시간을 식사로 인해 발생하는 혈당 상승의 시기와 양에 맞추기 위해 이런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항상 같진 않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파스타를 다 먹은 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접시에 남은 소스를 남기지 않기 위해 빵 한 조각을 들어 남은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하는 건 정말 맛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빵도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또 다른 메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혈당에 좋은 대체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며 당뇨에 좋은 빵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클릭해 계속 시청해 주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차오.